다루고자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1번 우심방, 2번 우심실, 3번 좌심방, 4번 좌심실. 4번 좌심실에 대한 부분들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뭐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움 없죠. 깔끔하게 물어보는 거죠. 순환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본 거죠. 혈액의 순환 또는 동맥의 순환, 정맥의 순환 또는 뭐 림프의 순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또 하나의 개념은 혈액 순환은 아시겠지만 다른 것도 그 림프도 순환도 마찬가지죠. 단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흘러가면 그 방향으로 혈액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거는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는 뭐 기도와 허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조금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아까 어떤 문제의 유형과 똑같냐면 2번 문제의 유형과 똑같은 거죠. 뼈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에서 그렇게 물어봤죠. 4번 기도와 허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본 거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맞는 것을 찾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가스 교환은 허파의 종말 세기관지에서 주로 일어난다. 이게 맞나요? 해부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폐에 대해서 어떤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있겠다라는 걸 파악을 하신다면 이건 뭐 틀린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허파는 흡입된 먼지를 제거하는 세포가 있다. 맞나요? 맞죠. 뭐 부연 설명으로 간략하게 조금 이야기를 드린다라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건 조금 뭐 그 공간이 좀 한정돼 있으니까 기출문제 특수상 좀 간단하게 보자면 조금 길게 표현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뭔 것 같으세요? 네. 눈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저를 이렇게 본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뒤에 가서도 이제 우리가 그 신체의 체강에 대해서도 조금 구분을 짓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건 나중에 다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요.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간, 입 안에 있는 공간, 구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우리가 입으로만 들어오나요? 코로도 들어오게 되죠. 콧구멍이라고 조금 보죠. 비강이죠. 이게 합쳐져서 인두, 식도로 들어가는 게 후두, 기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또 쭉 내려가게 되겠죠. 그럼 식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 해부학적으로 구조들이 그렇게 쭉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앞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식도가 지금 제 그 몸을 봤을 때, 옆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 식도가 앞에 있나요? 기도가 앞에 있나요?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식도는 쭉 통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기도가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주변 병원에서 혹시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 응급 상황 같은 경우에 호흡을 못하게 되면 임의로 이 연골을 뚫어주죠. 그래서 거기에 임의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준 거죠. 기도를 뚫어주는 거죠. 기도가 있고 뒤쪽에 식도가 있게 되죠. 해부학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은 아까 이야기 드렸죠. 가스 교환은 허파의 종말 세기관지가 아니죠. 허파꽈리, 폐포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폐포라는 곳에서. 그 다음에 2번, 허파에서 흡입된 먼지를 제거하는 세포가 있다. 요거를 이야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털이 있죠. 코털이 있죠. 코털을 넘어가게 되면 그 안에 또 선모의 형식으로, 액체의 형식으로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모가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콧구멍 같은데 코딱지의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고요. 구강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들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안에 선모 형태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네들이 쭉쭉쭉쭉 선모 운동을 통해서 위쪽으로 조금 몰아내 주는 거죠. 먼지의 형태로서. 그래서 가래의 형태로서 좀 배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허파에서 흡입된 먼지를 제거하는 세포가 있다. 이건 또 맞는 얘기입니다. 밑에 폐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고요. 기관은 식도의 뒤에 위치한다. 뒤에 위치하나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기도는 앞에 위치하죠. 식도의 앞에. 그걸 묻는 문제고요. 네,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허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묻는 문제.
뭐 틀린 것을 묻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기도와 허파가 아니라 다른 쪽의 문제로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뭐 생식기, 내분비계, 뭐 외분비계 또는 뭐 가장 중요하고 뭐 단골, 기출문제의 단골로 나오게 되는 세포막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그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5번, 코 주위에 있는 코결굴, 부비동 중 가장 큰 것을 깔끔하게 물어본 거죠.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상악동에 있는 것들이 가장 크다. 뭐 나머지는 해복적인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당연히 2번 뭐 전두동, 저평골동, 사골동, 이거는 지금 머리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론탈 본에 대해서 머리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공간이 커봐야, 구멍이 커봐야 상악동, 위턱에 대해서 있는 공간보다는 더 크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시는 바처럼 우리가 코를 막거나 아니면 입을 막고 코와 입을 동시에 막은 상태에서 기침을 푹 한다든지 또는 산소를 몸속에 있는 그 폐를 통해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려고 인위적으로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귀가 멍하거나 띵 할 때가 있죠. 그 경우가 위턱골, 상악동을 통해서 압력이 글로 쭉 말아져 나가는 거죠. 이쪽으로 못 나가니까. 그래서 그 구멍이 또 그래서 심하게 재채기를 한다든가 또는 심하게 인위적으로 막은 상태에서 그 배출을 하게 되면 고막의 손상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올라가는. 어쨌든 그걸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가장 큰 건 전두동? 뭐 아무튼 머리 쪽에 있는 것들, 나머지 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쉽게 문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개념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뭉뚱그리게 물어보는 거죠. 세포에 대한 구조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지, 세포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뭐 세포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도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분류의 형태를 여러 가지 개념을 갖고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뭐 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원핵 세포냐 진핵 세포냐를 갖고 또 이야기를 하고죠. 그래서 핵막이 있냐 핵막이 없냐 이렇게도 쭉 구분이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세포 안에 쭉 이뤄가면서 여러 가지 소포체라든가 뭐 골지체, 리보솜 뭐 여러 가지의 그 세포질 내에 들어가는 그 세포의 형태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는 문제고요. 어쨌든 세포소 기관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을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루트로 뭐 개념적으로 뭐 사립체 쭉 설명으로 사립체의 DNA를 가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읽어보시면 맞는 내용이고요. 세포 뼈대에 대해서도 쭉 맞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개념적인 거를 정리해 드리기는 조금 시간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단원을 통해서 각 단원을 통해서 이야기가 될 때 정리를 해서 다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구체적인 개념적인 설명은 이론 과정을 통해서 다시 조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키워드 단백질 합성 3번 문항에 보시게 되면 2번 문항 2번 예제 세포뼈대는 비막성 소기관으로, 그러니까 막이 없는 소기관의 형태로서 미세섬유, 중간 미세섬유, 미세관이 주된 성분이며 세포의 형태를 결정하고 세포의 운동에 관여한다라는 것들을 조금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번 문항을 보시게 되면 세포질 그물은 리보소체의 부착 여부에 따라 과립세포질 그물과 무과립세포질 그물로 구분되며 무과립세포질 그물은 주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네, 요 부분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단백질 합성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또 ATP의 생성은 어떤 세포 소기관에서 이루어지는지, 뭐 핵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DNA가 어떻게 RNA의 형태로 복제가 돼서 그게 어떤 형태로서 핵막을 통해서 밖으로 나아가서 유전 정보들을 좀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 또 세포 내 조직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포질 내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에 대한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골지 장치, 골지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예제는 막성 소기관으로 세포의 분비 활동에 관여를 하며 소기관들의 막제 순환과
그러니까 막 내에서 재순환, 순환들이 쭉 이루어지는 것들, 또 세포막의 갱신에 관여하는 소포를 생성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쭉 이 내용들은 세포 소기관,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개념적으로 단원에 대한 문제풀이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단원에 대한 이론편에서 설명을 할 때 정리를 해서 깔끔한 표를 통해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조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해를 하고 있는지, 숙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7번 문제는 뭐 또 깔끔하게 물어봤습니다. 부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이냐?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죠. 좀 이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딸꾹질을 여러분들이 의지로서 조절하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자, 딸꾹질 3번 해보세요. 딸꾹질 5번만 해보세요. 딸꾹질 1번만 해보세요. 또는 여러분들 만약에 폐 조직이 그 근육 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면, 근육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면 어떠한 문제점이 뭐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뭐 근육세포가 아니죠. 폐는 움직임이 일어나지만 근육세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근육세포라면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고요. 교감과 부교감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소위 교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fight. 생물 단원에서 좀 이야기할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교감신경은 좀 fight.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싸움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싸울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긴장된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면 일단 동공이 어떻게 되나요? 눈이 작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눈이 커지게 되고 소화액이나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된가요? 여러분들 긴장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어떠세요? 소화가 잘 이루어지시나요? 그러지 않죠. 그게 fight과 관련된 쭉 교감신경에 대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이 부교감신경이 자율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이 나타내게 됩니다. fight과 반대돼서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냐, 이해를 하고 있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부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일어나는 반응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건 뭐였죠? fight, 교감이었죠. 이와 반대된 것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교감신경, 눈의 동공이 확대된다. 교감신경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소화샘 분비